자, 안녕하세요. 주코입니다. 비트코인이 58,500달러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제 발표된 CPI와 PPI가 시장의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PPI와 CPI는 일전 블랙 먼데이 이전에 급락한 경기 침체, 급격하게 하락했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아직 가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국 실업률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공포를 유발하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급격하게 얼어붙었고, 일본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얼어붙였죠. 자, 그 후에 여러 가지 수습 측면이 나왔는데요. 일본의 중앙은행 뭐라고 그랬죠? 금리 인상 올해 없을 것이다.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만한 요소가 하나가 사라진 거죠. 그로 인해서 시장은 다시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세가 아직 사그라든 건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 심리 아직 가속화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여전히 가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측면으로 보더라도 이평선이 몰려있는 이 구간 굉장한 저항선이 될 수 있습니다. CPI와 PPI가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 이 구간은 뚫기 힘들다. 뭔가 새로운 그런 이슈가 될 만한 여러가지 큰 핵심적인 요소가 나와야지만이 정고점 이 구간을 뚫을 수 있다.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선한 큰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여러가지 요소가 나와야지만 이 구간 뚫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허용 이런 엄청난 그런 새로운 이슈가 터지면 이거 뚫어줍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장 그런 이슈가 나오는 것보다도 여러가지 중동 정세 리스크 존재하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 심리 자극되고 있습니다. 자,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분기 GDP 속부치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돌았고요. 예측치가 2%였는데 7월 25일 날 발표된 2분기 속보치는 2.8%로 나타나면서 미국 경제의 튼튼함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뭐죠? 29일 날 발표될 2분기 GDP 잠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죠? 이게 경기 침체의 척도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려스러운 여러가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9월달 금리 인하 단행되면 굉장히 좋겠죠. 9월달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는데 0.25%인가 아니면 0.5% 금리 인하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갈리고 있습니다. 0.5% 금리가 9월달 인하된다라는 그런 퍼센테이지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0.25% 금리 인하가 나오게 되면 우선 8월 29일 날 발표될 GDP 잠정치는 예상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단 8월 29일 날이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은 8월 29일 날 나올 GDP가 예상치보다 훨씬 뛰어넘는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으로 연결된다면 9월 금리 인하 0.5% 금리 인하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면 8월 29일 날 발표될 GDP가 시장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영향력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그럼 8월 20일 날 나올 GDP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게 좋게 나온다면 연착륙의 가능성이 대두될 수 있고요. 그로 인한 금리는 0.25% 9월 금리 인하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하보다는 점진적으로 9월, 11월, 12월
0.25, 0.25, 0.25% 금리 인하를 차분히 진행한다면 시장은 굉장히 큰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동성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서 점진적인 상승을 이끌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겠죠. 자, 허나 설령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자, 지표를 살펴보면, 자, 경기 침체가 온다 하더라도 시장의 움직임은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다만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갑자기 경기 침체 우려가 시장을 장악한다면 모든 자산들, 금뿐만이 아니라 증시, 비트코인, 모든 자산들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큰 폭으로 떨어지는 요소에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것은 또 비트코인이 되겠죠. 자, 황금성이 가장 뛰어난 자산은 비트코인이죠. 언제든지 1분 내에 사고 팔 수 있고요. 팔면 당장이라도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격이 오면 급격하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오를 때 엄청난 상승수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 침체가 와서 이 박스권을 이탈한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이탈한다 하더라도 밑에 대기 수요 물량이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우리가 앞전에도 계속적으로 살펴봤듯이 M2 통화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2024년도 들어서 계속적으로 M2 통화량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듯이 코인 시장은 유동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M2 통화량의 증가량, 즉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는 여지없이 코인 시장은 상승을 했고요. M2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지없이 코인 시장은 상승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것은 환급성이 높은 M2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환급성이 높은 비트코인은 여지없이 상승 시그널로 이어졌습니다. 자, 시차를 두고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지표는요, M2 통화량과 비트코인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지표입니다. M2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M2 통화량이 선제적으로 움직입니다. M2 통화량이 선제적으로 움직이면 뒤늦게 비트코인은 쭉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비트코인 상승의 선행 지표는 뭐다? M2 통화량입니다. 자,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에 따라서 비트코인은 여기서 잠시 주춤거렸지만 어때요? M2 통화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니까 따라서 증가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2 통화량이 증가하더라도 일반적으로 한 달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지만 추세적으로는 상승 끝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M2 통화량이 하락하면서 선제적으로 하락했죠.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M2 통화량이 하락함으로써 선행 지표가 움직이니까, 자, 비트코인 어때요? 올라가는 듯 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어때요? 떨어졌죠. 자,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는 거 확인되십니까? 확인되시죠? 자, M2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죠. 지금 선제적으로 M2 통화량이 증가를 시작을 했습니다. 요 구간까지 증가했고요. M2 통화량이 선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앞으로 비트코인은 어때요? 더 높이 올라가겠죠. 다만 한 달간 조정은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은 어느 지표에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M2 통화량의 증가는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비트코인 상승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확인해야 됩니다. 자, 미국 대선이 있는 11월 5일, 11월 4일 이 시기는요, 정책 자금이 풀리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미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제 미국 정책 자금이 이제 무더기로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후반기로 갈수록 유동성은 크게 풀릴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해요? 금리 인하되죠. 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어때요? 미 대선 후보, 대통령 당선인들 어때요? 정책 자금 풀리겠죠. 그러면 시장에 막대한 자금이 풀리게 되면, 자, 가장 상품
유동성으로서 유동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지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비트코인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여전히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세력들의 움직임도 이에 관련돼서 지금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이 나올 때마다 거대 기관 세력들은 비트코인을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랙 먼데이 때 급락장에 비트코인 쓸어 담은 큰손들, 자, 이 기상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번 주 블랙 먼데이 이전 큰 폭의 하락이 나오면서 어때요? 기관들은 굉장히 쓸어 담았습니다. 거대 고래 쓸어 담았습니다. 차기 미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인 준비 자산으로 법제화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든 기관 투자자가 이번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순매수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누가 팔고 누가 샀을까요? 우리는 이 가치를 우선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비트코인이 떨어진다 하더라도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세력들의 평단이 존재합니다. 57,000달러 부근입니다. 자, 이 구간은 세력들이 어때요?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자, 매수 대기 수요도 엄청나게 많이 대기 수요가 존재합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해시 리본 지표를 살펴보면 지금 채굴자들의 항복 선언이 나오고 지금은 매수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해시 리본 지표에서 이 파란색 선, 지금 매수 신호가 나오는 시점이 이 구간입니다. 7월 구간이었는데 이 구간입니다. 자, 흘러내렸지만 우리가 해시 리본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 시점을 살펴보면, 자, 당장 튀어오르는 구간도 있었지만 해시 리본 지표에서 매수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오르고 내리고 기간을 두고 장기적인 추세 살펴보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시 리본 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온다 하더라도 한 달가량의 주춤거리면서 횡보장을 나올 수 있지만, 횡보장이라 하더라도 하루 크게 빠지고 그 다음날 주춤거리면서 일주일 내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면서 이런 지루한 구간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해시 리본 지표에서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죠. 매수 신호가 나오면, 채굴자들의 항복 선언이 나오면 추세적으로는 이런 조정이 나올 수는 있지만 매수 신호였다, 지나고 나면. 그래서 지금 해시 리본 지표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도 마찬가지로 매수 신호가 나왔음에도 떨어지고 한 달간 조정이 나오고 크게 오르는 상황이 우리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어때요? 해시 리본 지표가 매수 신호가 나왔음에도 더 떨어졌죠. 하지만 횡보장을 연출하면서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겠죠.